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6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부천시는 지난 16일 경찰, 상담 복지기관 등의 실무자들이 참여한 2025년 제1차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 주관으로 기관별 장애인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 지원 매뉴얼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소통 외에도 각 기관의 장애인 피해 발굴 사례를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늘려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곽병권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예방 실무협의체는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2월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내경찰서, 원미소사 5정을 비롯해 부천시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학과, 돌봄지원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학습 현장 전문가, 교육으로 역량 향상.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지난 9월 16일 시흥 ABC 평생학습타운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기관의 담당자와 강사 활동가를 대상으로 2025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모두가 주체가 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성과 실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평생학습 트렌드연구소의 정시연 대표가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변화와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과 역할 재정립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예글이나 문화예술 공간의 컬러 치료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프로그램이 진행돼 심리적 치유와 참여자 간 친목을 도모했다. 마지막 순서로 우수 프로그램 사례 발표와 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담당자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혜옥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와 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 사회복지 종사자와 소통. 부천시는 지난 19일 210 부천톡톡 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을 방문한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종복 는 2005년 설립된 민간 조직으로 지역 사회복지 조사 연구, 사업 추진, 시민 참여 촉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43개 기관, 557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간 협의 조정, 종사자 교육, 위탁사무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산소정원, 부천 유네스코 문학창 의도시 홍보관, 폐쇄회로, CC, TV 관제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사회안전과 직결된 폐쇄회로, CC, TV 관제센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는 사회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민관 협력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 곁에서 묵묵히 애쓰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관이 함께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민 대상 장애인 활동 지원사 양성과정 개당.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지난 9월 15일 한국공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양성 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 과정은 인권과 직업윤리, 응급상황 대처, 장기 이해 및 돌봄 기술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총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육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 주민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을 취득해 돌봄 분야 인력 수급 안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자립과 정착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혜옥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양성 과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과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22일부터 신청 접수.
부천시는 2025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원활한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부천페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도에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 학생이나 입학일 이후 부천으로 전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온라인과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입학준비금은 신청인의 명의로 발급된 부천페이 카드로 지급되며 문구점, 서점, 의류, 신발, 안경점 등 입학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 병원, 약국,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입학준비금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장애인 이동권 일자리 보장 최우선 과제 강조.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8일 부천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장애인과 함께 가는 하나 되는 부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장애인 예술인 공연, 체험 부스,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부천시의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